안녕하세요. 두 남자 깨달은 보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은 히로입니다. 예, 오늘도 저는 뉴욕에서, 히로님은 오사카에서 이렇게 64번째 에피소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64번째고요. 이제 네 번째 시간 크리슈나, 네, 지두 네, 크리슈나 무르티의 마지막 일기라는 책입니다. 네, 네, 저희가 그 두 남자의 깨달은 단톡방에서 유지 크리슈나 무르티라는 또 영적 스승의 이름이 거론이 돼서 혹시라도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실 때 네, 지두와 유지를 좀 유념하시기를 네, 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네, 좋습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한 분의 의견으로서는, 네, 어, 유지 크리슈나 무르티가 지드 크리슈나 무르티를 좀, 소위 우리 요즘 말로 디스를 좀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네, 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나중에 저희가 그 관련된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청취해 주시는 분들도 궁금하시면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알기 어렵고 좀 안타까워요. 어쨌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두 분 네, 다 그 영성을 가르치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처럼 나가 있는 분들인데 이런 걸로 안 얽히면 좋은데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비슷하게 또 그 레스터 레빈슨 박사랑 그리고 이제 노아버림의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그런 또 그 네, 사이에 또 불화가 또 있었다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들의 그런 뭐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이제 네. 영성 쪽에서도 어쩔 수 없게 또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재밌는 또 비유로 힙합에서는 이제 서로 디스를 하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또 영성도 그렇게 디스를 네. 하면서 서로 성장하지 않나 하는 그런 네, 또 네, 재밌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좋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없는 사람은 지금 마이클 싱어는 그런 얘기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딤 젤란드도 못 들어본 것 같고요. 그쵸? 네. 네, 뭐, 그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워낙 그렇게 이제 알려진 분들은, 네,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서로 이제 정말로 네, 만나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네,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마이클 싱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소송 속에서 얼마나 정말로 그 현실적인 그런 네, 인간관계 속에서 불화가 있을지, 네, 아마 상상을 해도 그게 그 소송이 한 5년인가요? 꽤 오래 네, 걸렸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피해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메시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메시지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64번째 에피소드는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적인 스케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편을 업로드하고 다음 한 달 정도 이후에 예,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 한 달 정도는 소식을 못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방학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뭐 추석이 또 이제 껴있죠. 이게 이 네. 저희 두번째 깨달은 방송이 나가면 이제 추석 시즌이 올 텐데 그 추석 시즌에 껴서 한 달 동안 이제 방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보표님께서 이제 컨퍼런스를 두 개나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네. 1년에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두 개를 네. 동시에 또 한 달에 개최하는 그런 분은 매우 드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예. 그런 그렇게 또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면서 많은 고난과 그리고 역경을 또 많이 헤쳐 오셔서 네.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은 청취자분들께 나눠드릴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하니 오늘 또 즐겁게 들어가시고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 이 144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144페이지에 밑에 단락에 보면은 인생은 되어가는 것과 끝나는 것의 끊임없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되어가는 것과 끝나는 것의 끊임없는 과정. 그쵸? 네, 된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 그쵸? 그리고 음, 컨퍼런스를 이제 개최하면 그 개최한 상태에서 이제 끝나는 것. 이 네, 과정. 예,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감이 많이 되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가 이제 9월 28일, 29일 날 한국에서 시청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아마존 셀러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10월 4일 날은 AT 센터에서 젠 AI 이노베이션 코리아라는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사로 서는 게 아니고 주최 주관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통 여러분들 주변에 컨퍼런스를 주최 주관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인분들 중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이 두 개의 컨퍼런스를 완전히 다른 주제로 짧은 이렇게 텀을 두고 거의 한 달에 이렇게 두 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가 거의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유일하다는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이 적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저도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나눠드리고자 한다면은 일단은 인생은 되어가는 것과 끝나는 것인데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전 여러분들 상태로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컨퍼런스 두 개를 개최해야 되겠다라고 큰 도전이죠. 큰 도전을 하고 리스크를 감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아마 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리스크를 감행하고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컨퍼런스다 그러면 티켓팅이 판매돼야 되고 돼야 되겠고 아니면 뭐 제품이다 그럼 프로덕트다 그럼 프로덕트가 판매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이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티켓팅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네,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배우는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작년에도 저희가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티켓팅이 쉬웠어요. 왜냐하면은 하루 음, 이벤트이고 이번에는 이틀의 이벤트이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되고 이틀로 하다 보니까 연사를 더 많이 초청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네, 난이도가 예전보다는 훨씬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걸 알면서 도전을 한 건데 역시나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티켓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그런 네,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훨씬 더 기준치를 높여서 도전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용기 있게 도전을 하고 여기까지도 힘들지만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좌절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뭐 티켓이 안 팔린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프로덕트가 안 팔린다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제가 마음의 감정을 이렇게 쫙 필름처럼 놓고 한번 보는 거죠. 마음의 감정이 어떤가라고 하면은 네, 처음엔 두려움이 옵니다. 예, 두려움. 아, 음, 이게 티켓팅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많은 사람들이 네, 왔는데 미국에서 많은 해외 연사가 왔는데 썰렁한 거죠. 한 예를 들어서 한 2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음, 네, 한국 그런 이미지도 안 좋겠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다음에 두려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 사람의 마음이 화살표처럼 누군가를 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 책임의 소재를 음, 찾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책임의 소재를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걸 괜히 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수 있겠는데요. 내가 이 도전을 괜히 도전했다. 그러다가 음, 이제 또 나한테만 화살을 하긴 그러니까 어떤 대중들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야 하는 대상 그 대상들한테 음, 화살표가 돌아가기도 하죠. 왜 대중은 네, 뭐 나의 앨범을 못 알아줄까? 나의 그림을 못 음, 알아줄까? 이 컨퍼런스의 네, 가치를 못 알아줄까? 왜 우리 제품의 가치를 못 알아줄까? 그러면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거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그렇죠? 음,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여기서 이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다시 좀 그렇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뭔가를 방법을 찾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과정에서 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음, 방법을 찾는 거. 네, 근데 만약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갔어요. 그러면 티켓팅이 잘 됐죠? 그럼 방법을 찾는 게 없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찾는 이 단계가 보통 모든 실현에는 다가오는데 우리가 성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방법을 찾는 그 단계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실현해서 배우고 실패해서 배우는 게 가능하다. 반대로 음,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배울 수가 없는 게 방법을 찾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뭐 이커머스 얘기를 한다면은 단순히 브랜드를 운영할 때 아마존 광고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감대를 사람들한테 형성하고 이 브랜드의 파워를 올리기 위해서 팔로워를 만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외부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등을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같이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티켓팅이 순조로웠다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을 못 했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음, 이런 새로운 것들을 도전 못 했을 건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내년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또 똑같은 거죠. 새로운 도전을 내년에 하는데 용기 있게 도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순조롭다면은 배우는 게 적을 거고 순조롭지 못하다면은 분노와 뭐 좌절과 여러 가지 감정들의 소용돌이가 또 오겠지만은 결국에 또 방법을 찾는 그 과정에 또 배울 것이고 또 성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 144페이지에 있는 인생은 되어가는 것과 끝나는 것의 끊임없는 과정이다라는 말에 공감이 네, 돼서 이 문장을 픽해봤습니다. 네. 되게 살아있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느낌들을 이렇게 지금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기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컨퍼런스를 했고, 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기준치를 그때와 지금은 이제 이번 컨퍼런스를 비교를 하자면 더 규모가 커졌죠. 네, 그래서 그 규모가 커진 것에서 타협을 하지 않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묵묵히 나아가면서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네, 두려움 그리고 뭐 책임 그리고 그런 것들 다 받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대중에게도 화살이 갈지언정 혹은 다른 사람이 또 책임을 갈지언정 그건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방법을 찾는데 그런 여정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기준치를 그 순간에 또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거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계속 높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네, 게 네, 그게 바로
자신만의 그런 이제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두려울지언정 혹은 그런 거 걱정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전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자신의 성장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이제 얻을 그런 유익함 그런 것들과는 전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전혀 예,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어, 제 생각에 똑같이 하는 거를 똑같이 하면 배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령 작년에 하루 진행됐던 이 이벤트를 올해 똑같이 하루 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라는 거를 저도 넣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것들 인생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이 한다면 배우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 기준치를 많이 올렸습니다. 기준치 많이 올렸는데 이거 듣는 분들이 꼭 그러면 규모의 기준치를 많이 올려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할 때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핵심은 변화인 것 같아요. 변화. 그래서 음, 가령 이런 겁니다. 내년에는 이 정도 규모의 컨퍼런스는 내년에 안 할 예정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 축소하느냐 이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뭔가 좀 새로운 네, 걸 하는 거죠. 가령 뭐 일본에서 10명 단위로 한다든지 가령 음, 제주도에서 10명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규모의 축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축소가 아닌 뭔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의 확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음,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새롭게 할 때 작년과 혹은 지난번과 똑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령 네,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강의안 한 번 만들어 놓고 그 강의안을 1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음, 중간에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동영상 네, 강의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 이제 어디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강의라든지 아니면 네, 라이브로 하는 그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도록이면은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거가 좋다. 그 음, 강연자에게도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뭔가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음, 네. 저희가 어떤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 몇 년간 똑같은 콘텐츠라든지 혹은 같은 맥락의 콘텐츠를 잠깐 바꿔서 이렇게 내놓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또 흔히 말하는 뭐 사고를 우린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려먹는다라는 얘기를 쓰죠. 예,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전혀 없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무언가를 하시든 거기서 계속 이제 새로운 거를 도전하려고 하시고 규모라든지 깊이를 통해서 변형을 주어서 그렇게 또 신선하게 다가가시면서 많은 것들을 또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직접 만드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들어보면은 이제 연사를 많이 초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이틀 예, 동안에 연사가 작년보다 더 또 예, 규모가 커지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사가 더 많이 오실 텐데 그 연사라는 분들이 외국 분들이시죠. 그래서 한국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외국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 연사분들을 한국까지 오게끔 할 수 있었던 그런 또 이야기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예,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예. 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150명이 온다라는 어떤 티켓팅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런 연사를 섭외하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의 행사를 기획하시면 알겠지만은 티켓팅을 개런티를 할 수 없는 시점에서 당연히 연사를 섭외해야 되죠. 연사가 먼저 섭외고 티켓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먼저 티켓팅을 하고 연사를 섭외하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시나리오가 진행된다면 연사를 섭외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A라는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번에 200명이 이미 티켓팅이 끝났다. 그러니까 와라. 이렇게 가능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연사를 섭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티켓팅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행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가정하에 150명이 올 것이다. 뭐 200명이 올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장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분들이라면 한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자기네들의 어떤 트러블 그 코스트 뭐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여행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저희가 음, 부담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 마음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장면을 그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령 음, 이거는 좀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메타인지라는 것도 한때 유행했습니다만 가령 뭐 이런 것 같아요. 해외에서 살면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히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민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냥 네, 이민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는 반대로 더 유니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몸담고 있는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1,000명, 5,000명이 있다고 한다 하면은 저는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유니크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네, 그 유니크하다라는 것은 유니크한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 포텐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한 기회가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터트려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가치 있는 밸류를 전달해 줄 수 있다. 그것이 네, 상품으로든 무엇으로든지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커머스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미국 사람들을 맨날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를 만나면 한국이니까 일단 좀 색다를 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펄슨으로서 색다롭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다음 스텝을 뭔가 계속 내가 그려줄 수 있다라면은 비즈니스 펄슨으로서 그것을 그냥 무시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음, 뭐 영어가 많은 분들이 나는 영어가 100%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문화를 100%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뭐 고등학교 친구를 할 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펄슨으로서 그냥 서로의 이해관계에 충족해서 오늘은 협업하고 뭐 내일은 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또 뭐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친해지지 못해서 거기 상처받고 이런 것보다는 같은 비즈니스 퍼슨으로서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은 네, 웬만한 어떠한 것도 딜이 성사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예. 네, 맞습니다. 네,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딜. 그렇게 또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 딜을 받는 사람들이, 제안 드리는 그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꿈을 건드릴 수도 있고, 또 꿈을 예. 키워줄 수도 있고, 또한 많은 기회들이 또 이렇게 이걸 통해서 나아갈 수 있고, 네, 그런 것들. 저는 이제 들으면서 사실 그 아까 그 티켓팅이 먼저냐 아니면 연사가 먼저냐 그 얘기를 해주실 때 갑자기 그 정주영 회장님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아무것도 없으셨잖아요. 근데 네. 그때 그 뭐죠? 거북선이 그려진 네. 그 네, 지표였나요? 네, 그거 지표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어 그때도 되게 뭔가 타협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부각시켜서 거기서 협상으로 이끌어내서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들어보니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 메타 인지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막 부각을 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것들을 부각을 시키는 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부각을 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이거랑 이거가 완전히 다른 것들을 갖고 있네. 네, 다른 것들 갖고 있어서 서로 상상이 맞지 않아서 별로 어필링이 되지 않을 거야 라든지 혹은 그런 또 흔히 말해서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유니크함으로 승화를 시켜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모습이 되게 네, 인상이 또 깊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사분들은 그렇게 또 자신만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예. 내주셔서 먼 곳, 네, 먼 음. 곳까지 한국의 먼 예. 곳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어떤 그 사람들 간의 또 관계잖아요. 약간 이제 그렇죠. 비즈니스 관계로서, 네, 우리가 뭐 고등학생의 친구가 될 게 아니고, 오늘은 비즈니스를 할더라도 내일은 뭐 안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예. 해주셨는데, 네,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에서 사는 이렇게 이민자로서 예. 호주에서도 일을 할 때 그 영어적인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정서적인 예.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것들을 다 이렇게 흡수하고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저는 그냥 볼 때 완전히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그렇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예. 그거를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거죠. 그 속에서 많은 그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도 했고 그 예. 부분 중에서도 많은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음. 그런 것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 쪽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또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구성했으면 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네, 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드는 네네 예. 얘기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방금 하신 얘기가 어떤 영상 말과도 연관이 있는데 내가 보여지는 거는 완전한 에이시안인 남자인데 내가 호주의 어떤 백인처럼 되기 위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일단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영성적인 메시지로 풀어보자면 내가 아닌 거에 내가 내려는 어떤 그 집착을 음, 내려놓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한 명 한 명이 다 굉장히 유니크한 사람이 있죠. 세상이 유니크함을 덮어버리는 거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유니크한 사람이고 그거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를 세상이 덮어버려도 여러분들의 어떤 천재성과 여러분들의 유니크함을 사회의 어떤 교육이 아니면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걸 덮어버려도 여러분들 스스로 거울을 보고 냉정하게 나의 유니크함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가령 근데 저는 굉장히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그 유니크함이 포인트가 보이는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음, 거를 제가 뭐 이야기를 할 어떤 뭐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만 가령 이런 네, 겁니다. 똑같은 이민자로서 살아가도 어떤 분들은 이제 뉴욕에서 똑같이 살아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령 어떤 슈퍼마켓에서 이제 오랫동안 음, 일을 했다라는 거죠. 15년을 슈퍼마켓에서 일을 했다. 가정을 네, 해볼게요. 근데 저는 슈퍼마켓에 일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슈퍼마켓에서 15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냥 한 명의 이민자로서만 본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 그분은 그냥 한 명의 이민자이면서 또 15년의 슈퍼 경력자이면서 그냥 그 슈퍼마켓이 일반 슈퍼마켓이 아니라 뉴욕에 있는 슈퍼마켓이면서 네, 15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서 알게 되는 거래처 이런 음, 것들이 다 개인의 유니크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집, 뭐 별, 나만의 유니버스의 하나 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네, 별은 그 행성은 제가 가보지 못한 행성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유니버스 안에 슈퍼마켓에 일했으면은 A부터 Z까지 어떤 연락처가 거래처 연락처 쭉 있는데 그게 음, 하나의 본인의 유니크함을 만드는 건데 저는 거기 네,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벌써 여기서 저와 그 사람의 갭이 발생하죠. 근데 가장 음, 문제는 그분들은 정작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은 네, 항상 그냥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산소처럼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슈퍼마켓에서만 일을 하겠냐고요. 슈퍼마켓에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저한테 운전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와이프가 독일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그 상황을 여기 이제 접목을 시켜보면은 예를 들어 슈퍼마켓 15년 근무한 사람인데 뉴욕에 와서 이제 40대 후반이고 50대 초반이거나 40대 후반이고 와이프가 독일인이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네, 상황이라면은 이미 이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에 몇 명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네, 예, 와이프가 뭐 독일인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은 뭐 자식이 5명이다. 그럼 자식이 5명이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니면은 뭐 강아지를 10마리 키우고 있다. 그럼 강아지를 10마리 키우고 있으면서 슈퍼마켓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계속 서술형으로 써보세요. 계속 키워드를 써보면은 롱테일 키워드가 많이 되면은 그게 이제 유니크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럼 나라는 사람의 그냥 나가 아니라 거기서 키워드를 붙인다 계속. 그래서 음,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고 그거를 토대로 나의 유니크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자신은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유니크하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 심지어 저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부모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적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하나 펴고 그리고 이제 뭐 객관적으로 나를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곧 뭐 관찰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처지의 환경인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는 이렇게 무엇을 하고 있었고 뭐 그런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적어보고 네. 그런 거를 하면서 메타인지가 또 늘어나면서 내가 어떤 예, 사람인지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재밌는 이야기가 롱테일 키워드. 네, 롱테일 예, 키워드 하면은 구글 서치를 할 때도 그냥 코끼리가 아니라 뭐 모자를 쓴 코끼리 혹은 예, 뭐 네, 바람개비를 뭐 가지고 있는 코끼리 하면은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롱테일 키워드가 하나씩 하나씩 붙여지면은 정말 정말로 유니크한 네, 그런 네, 그렇게 또 저희를 또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메타인지 네, 이렇게 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책에 보면요, 127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12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식은 곧 시간이다.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곧 시간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각자 다른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식이 곧 시간이다. 음, 라고 했을 때는 음, 그 슈퍼마켓에서 15년 일하신 분은 제가 배우지 못한 걸 배운 거잖아요. 그럼 그분은 네, 제가 갖지 못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가령 너무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위축될 네, 그럴 필요가 거의 없다. 나에 대한 인지를 확실히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인지를 확실히 하면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민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독일에 살거나 뭐 일본에 살거나 그럼 현재 언어를 뭐 100% 원어민처럼 해야 된다에 굉장히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원어민처럼 하면 좋죠. 예, 그것은 죽을 때까지 그 나라에 살면서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네,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언어가 1순위가 되는 직업이면 안 되겠죠. 가령 번역가다. 그럼 당연히 그것은 언어가 1순위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을 제외하고 단순히 언어가 안 되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도전을 꺼려 한다라든지 어떤 프로젝트 성사를 못 시킨다라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많은 네, 분들이 그런 뭐 오퍼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어떤 도전을 해야 될 때 저는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거를 잘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면 저를 이렇게 저 사람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핵심을 깨우친다면은 이거를 역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뭘까라고 하면은 나의 궁금한데요? 나에게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가령 네, 내가 어떤 물건을 꼭 팔아야 돼요. 내가 의료기기를 한 달에 2대 팔면은 예를 들어서 생활이 돼요. 근데 이번 달 하나도 네, 못 팔았어요. 나 한 대를 팔아야 되는데 의료기기가 2,000불이에요. 2,000불. 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2,000불인데 어떤 한
외국인이 이제 나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외국인의 관점에서 이건 지금 의료기기를 팔아야 되는 한국 사람의 관점이고요. 이제 다시 외국인의 관점으로 돌아가자고요. 시간을 옮겨가지고 그 관점 네. 옮겨가지고 외국인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의료기기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드려야 된다. 근데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근데 한국어를 잘 음.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고 이 괜히 사기를 당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료기기 업체에 연락을 못하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병원을 뭐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의료기기가 꼭 필요한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걸 필요한지 정확히 보고 이 음. 사람을 이 사람은 의료기기를 판매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냥 연락하는 네. 거죠. 그러면 다시 의료기기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한국어를 잘 못해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내가 의료기기를 판매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쵸. 예,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적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내가 그냥 그 사람 만난다.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만남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다 기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음. 대해서 조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령 뭐 네. 조사라고 해서 뒷조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사람 입장에서 뭐가 필요할까? 지금 그 음. 사람 입장에서 예를 네. 들어서 어떤 뭐 디자인 에이전시를 만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디자인 에이전시인데 네. 만나는데 디자인 에이전시가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 홈페이지 가보는 거죠. 근데 포트폴리오를 봐보는 겁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를 보는데 예를 들면은 어, 주, 어떤 대형 회사, 대기업 포트폴리오만 있는 거예요. 대기업 포트폴리오. 그러면은 음. 근데 저는 대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대기업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만날 때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위축될 필요가 없이 전혀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형 대기업 포트폴리오만 있는 것보다는 대기업 포트폴리오도 있지만 정말 퀄리티 높은 개인 퍼스널이나 아니면 어떤 비영리 단체의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음. 오히려 더 밸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네. 사람을 이제 만날 때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겠죠. 무슨 대기업입니까? 아니면 뭐 프로젝트가 이거 얼마인데 당신 할 수 있어요? 난 대기업밖에 안 합니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준비된 카드를 던지는 거죠. 음. 제가 그 회사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대기업 포트폴리오밖에 없으시던데 저희는 비영리 단체다.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단체인데 환경 단체의 포트폴리오를 하나 가지고 계신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퀄리티가 네. 높게 만들면 더 좋겠죠. 지금 음. 많이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최대한 좋은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 있도록 리소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거래가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네. 음. 자기 홈페이지 괜히 한번 들어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대기업 포트폴리오밖에 없나? 이게 네. 진짜 내가 혹시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나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싶어서 했는데 대기업 포트폴리오는 이 정도면 됐나? 내가 한 50개 깔아놨으니까 정말 퀄리티 좋은 아니면 내 기준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은 한두 개 정도는 있어도 괜찮은 건가? 비영리 단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3, 4일 동안 거쳐가지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에 좋은 에이전시에게 디자인을 의뢰할 수도 있는 거죠. 웹사이트를. 네. 네. 그 방금 도움이 되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사람과 사람, 또 비즈니스에 대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그 일을 구하시는 분들께도 되게 큰 관련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러 갈 때도 저희가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터뷰를 맞아요. 보는 것보다 그 회사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 거기서 나랑 부합이 되고 내 스킬은 어떤 거고 그 회사에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좀 더 내가 인터뷰에서 부각시켜서 그 얘기한다면은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주면서 이 사람이 또 기억이 나고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많은 곳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 네, 이 문장을 네, 기억을 해주셨으면 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웹사이트 제작 같은 거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이 군대에 있는 시간 2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루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될까? 이 웹사이트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네. 그때부터 이제 한 개 저만의 A4 용지 사이즈로 저만의 양식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웹사이트 어디 웹사이트를 검사하는 양식이죠. 그래서 저만의 음. 이제 양식을 만들어 거기에 웹사이트 이름, 그다음에 이 웹사이트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요소 세 가지, 보완이 필요한 요소 뭐 두 가지, 그리고 나의 의견 이런 것들에서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A4 용지 한 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빈 네. 양식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한 50장 정도 처음에 출력을 해가지고 바인더에 끼워놓고 네.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이제 가끔 이제 매일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가가지고 남들은 이제 뭐 SNS 같은 거 할 때 저는 디자인 그 홈페이지들 모여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국내에도 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이트 가면 이제 에이전시별로 맞는 포트폴리오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중에서 제가 하나의 에이전시를 선택을 했어요. 그
영어로 시작하면 O로 시작하는 에이전시였는데 네, 그 에이전시를 하나 선택하고 그 에이전시가 맞는 포트폴리오 있죠. 그거를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분석을 했습니다. 예, 분석을 해가지고 그 군대 전역할 때 아직도 생각나요. 그 바인더가 국방부 그 바인더처럼 그걸 이제 군대 바인더는 약간 이제 그 밀리터리 패턴이 들어간 바인더를 가질 수 있는데 네, 그 바인더로 한 권 채웠던 것 같아요. 한 권 음, 채워가지고 제가 그때 연락을 했어요. 그 회사에. 기억에.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 제가 이제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취업은 할 수 없었습니다만 일단 연락은 했죠. 음,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분들 음, 그 이메일 받으신 분이 예. 네, 그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돌이켜 보면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벌써 곧 언제죠? 그 군대에 있었을 때부터 네.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네, 싹수가, 네, 남달랐다. 이렇게 일할 수가 있고요. 한국이라서 그렇지, 호주 같은 경우는, 예, 이제 학생이라도 뽑아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게, 네. 부각이 되면요. 그래서, 네, 어떤 그런 또, 한국이어서, 네, 네. 좀 더, 네, 만약에 그때도 미국이었다, 네네, 예, 그렇다면 맞아요. 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네, 예. 그때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 그런 위치라면은 당연히 일을 잘하는 사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일까? 100명이 면접을 보면 100명은 그중에서 80명은 그냥 갈 거고 뭐 19명은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갈 텐데 한 명, 나라는 한 명은 회사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니라 2년 동안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한 사람이라면 그 음, 면접관이 5년 동안 면접을 500명을 봤다라면 그 500명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그럼 뽑히지 음, 않더라도 굉장한 임팩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이든 기회는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기회를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모든 기회가 기다리면 오는 거를 기다리면 좋은데 그게 한편으로는 겁이 없는 그러니까 겁쟁이 같은 행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뭐 네, 용기가 없으니까 기다리면 기회가 오는 거를 기다린다. 너무 좀 겁쟁이 같은 행동이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겁쟁이 같은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너무 오만한 생각이다. 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짜맞춰지고 나한테 기회를 주어주겠지. 그때를 위해서 기다린다. 음, 좀 오만한 생각이 아닌가. 우연히 얻어 걸릴 수는 그렇죠. 있어요. 우연히 얻어 걸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어떤 분야를 하다가 우연히 얻어 걸리는 건 오만한 게 아니겠지만 이제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지 계속 음, 나에게 누가 오퍼를 주겠지. 근데 이게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만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네. 네, 뭐 우스갯소리로 로또가 되기 위해서 로또를 사야지 로또가 그렇죠,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것을 던져보고, 네, 거기서 많이 이렇게 낚싯대를 많이 이렇게 던져보면서 거기서 이제, 네, 먹이를 이제 이렇게 무는 대로 네. 거기로서부터 또 기회가 창출되고 그런 건데, 낚싯대를 던지지 않으면서 물고기가 잡힐 거라는 거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음, 네, 생각 속에서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참 이제 제가 곧 있으면 한국에 가서 또 행사를 여러 가지 하고 해야 돼서 이제 한 달 동안 못 뵀는데 한 달 뒤에 또 돌아오겠죠. 그때는 또 어떤 경험들을 하고 돌아올지 저도 네. 예, 모릅니다. 저도 두 번의 행사를 한꺼번에 한 적도 없고 이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오겠죠. 그 새로운 것들 또 여러분들랑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운이 좋게 같이 진행하시는 우리 히로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굉장히 아마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런 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죠. 예, 오늘 제가 전달하고 그렇죠. 싶은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건데 다 비슷해 보여도 다 틀리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개개인이 다 걸어온 그 길들이 다 다르고 거기서 또 얻고 또 그런 느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다 개개인이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얼굴이 저희가 다 다른 것처럼 모두가 다 유니크합니다. 그 속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나눠봤고요. 오늘은, 네, 그래서 이제 저희 64번째는 네. 책보다는 그 보피님께서 많은 네. 것들을 이렇게 보따리를 풀어주셔서, 네, 이 컨퍼런스에 준비하면서 그런 감정들과 그런 얻은 것들을 저희 듣게 된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영성 이야기보다는 그런 영성과는 되게 밀접한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을 듣고 그냥 비즈니스적으로만 들려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저희 지금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 유니크하고, 그리고 그 유니크함을 아는 것, 네, 아는 것이 네. 중요하고, 그거를 자신의 무기로, 네, 매 순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할 줄 아는 것 또한, 네, 되게 이 세상의 그 난관을 극복하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이렇게, 네, 보편님과 또 멋진 이야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만의 유니크함을 아는 것
예, 여기까지도 너무 훌륭한데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적으로 나는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여기 한 가지만 더 플러스, 마치 애드온이죠. 플러스로 나만 네. 유니크함을 알았으면은 어, 마지막 한마디 네, 해주시죠. 예, 애드온을 하면은 좋은 사업적으로 생각하신다면은 비슷한 사람의 공감대를 사라. 그러면 음,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니크하다는 거는 유니크한 거죠.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가치는 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2024년에 비즈니스적으로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다 다른 거죠. 근데 그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만들려면은 약간 숙제처럼 드리자면은 나의 그 유니크함과 닮아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하고 그 공감대를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없으면 그냥 나의 유니크함을 자아 성찰하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죠. 예, 그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니크함을 찾고 그 유니크함과 닮아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 닮아 있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글을 쓰고 그러한 이미지를 올리고 그러면 SNS에서는 팔로우가 0명부터 쭉 올라갈 것이고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러다 보면은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그러다 네, 보면은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유니크함에 빛을 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사람은 반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비즈니스적으로 요즘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세상의 비즈니스적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게 곧 블루오션이고 그리고 니시 마켓이네요. 네, 그래서 예, 예, 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또 시도해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좋습니다. 네, 64번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한 달 뒤에 저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사카에서 히로였습니다. 뉴욕에서 보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